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글로벌 마켓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과 중국도 역시나 그에 따라서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 시장이 개인적으로 노이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시장이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 다시 좀 찾아간다는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사실 미국 시장 내라든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 같은 거는 나오거나 특별한 또 호재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센티멘트가 좀 개선이 되면서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그런 국면들이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사실 위안화가 특히 위안화는 한 0.2% 정도 약세를 보여줬었는데 우리 원화가 또 0.1% 그러니까 위안화가 0.02%죠. 그러니까 우리가 0.1% 가까운 또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국내 증시가 좀 다시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단서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어제 다행히도 어쨌든 제자리로 오늘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분위기 초반에는 상당히 어두웠었잖아요. 위안화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소폭 더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고 그런데 후반 들어서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면서 중국 증시는 오히려 2% 반등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 너무 과대했던 어떤 자산 가격의 이상적인 모습 때문에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제 재료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지 외신 통해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리로 다시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유가 상승과 에너지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을 했다. 금 가격 어제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 가격이 다행히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죄송합니다. 유가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WTI의 가격을 보시면 유가가 2% 상승을 2%대 브렌트유와 함께 2%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다가섰다. 미국에서 셰일 기업이라든가 에너지 업체들의 대부분의 정크 회사들 그리고 정크 본드들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분위기들 수요가 좀 모자라고 최근에 또 이란이 또 원유 채굴에 다시 또 나서고 또 미국의 원유 수출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상당히 좀 펀더멘탈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측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등의 기미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원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레벨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유 시장 자체의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하락이 되는 것은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지금 이런 자산 가격들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반대로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 JP모건이 이제 먼저 치고 나왔는데 상당히 좀 호실적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까지 좀 고용 호조를 보였던 미국의 또 다른 좀 어떤 반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예, 어제 이제 시장에 좋은 센티멘트로 작용을 했던 것은 JP모간의 실적 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CNN 머니 기사에서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성장을, 외형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 비용 절감이 뭐 원인이 되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융 섹터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의 우려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2008년의 금융위기가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야기가 됐다라는, 그때 야기가 됐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를 시켰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은행주들 또 이렇게 되면서 그 디레버리징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주의 실적이 경기의 수준을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뭐 고용은 싸구려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알바 같은 것만 막 채워 넣어서 실업률을 낮췄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의 이자를 받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기 때문에 뭐 투자에 대한 뭐 리턴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좀 대변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JP모간이 올해 들어서만 한 12%가 떨어졌다라는 측면. 금융 섹터 전부 다 9%가 떨어졌었고요. 이러한 측면이 무슨 위기냐 위기는 금융주 실적 좋구만. JP모간 실적 좋다. 오늘 웰스파고하고 시티 그리고 다음 주에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뭐 실적이 좀 웬만큼 나오게 되면 안 좋게만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좀 시장의 우려를 또 축소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펀더멘탈 지표 아까 말씀하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28만 4천 건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9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수정치 자체도 약간 좀 안 좋아졌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월 초기 때문에 종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한 11월, 12월에 이제 쇼핑을 위해서 고용이 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되고 이러한 계절성 때문에 좀 특징이 1월에는 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자신 있어하는 고용 지표가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어쨌든 30만 건을 아직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좀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2월, 3월 지속적으로 이제 다음 주라든가 1월 내내 그리고 계속 주간별로 체크를 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측면은 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머징 시장에다가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상을 계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계속 더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면은 페드가 금리 인상을 위한 액션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머징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 지표,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지 금융주 이제 다음 주까지 실적이 쭉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또 추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유동성 장세 내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고성장주들의 흐름이잖아요. 간밤에 또 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상당히 또 변동폭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테크, 바이오테크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센티멘트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테크주들의 반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통화정책이 다른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긴축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멀티플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사실
거슬러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하이테크주들이 시장의 키다. 바이오테크가 전일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일 같은 경우는 상당폭으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 애플이랑 페이스북이랑 구글이랑 제가 다 주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2, 3%대에 올라왔다. 사실 신경제를 주름쥐고 있는 이런 IT 테크라든가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무너지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긴축 모드에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테크주들이 계속 약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머징 시장에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지금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좀 당분간은 큰 어떤 갑자기 폭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좀 덜해도 될 만한 그런 시장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가로 이제 그 주가의 레벨을 주름을 잡던 미국 시장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중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안정과 함께 중국 시장도 어제 3천선을 회복하는 좀 심리적인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머징 시장과 통화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는 국면들을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가치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이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러한 1,210원을 돌파를 해 나가는 이런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봤던 1,200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사실 속도가 상당히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이즈 사실 한 번의 저항, 한 번의 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안으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험한 레벨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루에 0.1% 이상 환율이 요동을 친다라는 것은 외국인 자금들이라든가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1,200원 선 안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율이 한 5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시장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현금을 강하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은 항상 도사라져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또 기회의 영역에 분명히 들어간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모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원달러 환율 아직은 완전한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0원 선 초반 혹은 그 아래를 밑돌 경우에는 갖고 있는 현금에서 좀 시장에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는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환율 추이 보시면서 전략에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